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친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줌 어플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도덕경 56장과 58장입니다. 네, 똑치님 56장 해주시죠. 네, 제가 56장을 리뷰할 건데요. 음,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다시 정리되어 있기는 하는데, 현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이걸 리뷰하기로 했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지자불언, 언자부지.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그 안다는 것은 어떤 정해지거나 규정된 것을 배워서 학습해서 안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가 작용하는 세계에서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언어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사람은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고, 그것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실된 그 알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새끼태 폐기문. 여기서 태는 입을 이야기하는데 입뿐만 아니라 눈이라든가 귀라든가 코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음, 냄새 맡고 싶은 것만 맡고 내가 아는 냄새만 오미 뭐 우리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5가지 맛, 5가지 소리 이런 거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으로는 그렇게 제한된 것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고 그 문을 폐쇄하여 여기서 그 문이라는 것도 세계와 어떤 연결되는 통로, 나만의 통로 같은 건데 그런 것도 다 폐쇄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계와 우리가 교류를 하게 되면 왜곡이라든가 어떤 제한된 그런 시선들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자기의 해기분. 그 날카로움을 꺾고 그 구분을 해소하며 여기에서 그 날카롭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건 옳고 이건 글러 이건 맞고 이건 틀려 이거는 빠르고 저건 느려 이렇게 딱딱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날카롭다 예리하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카로움이라는 건 이분법을 굉장히 많이 연습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가진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분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그런 날카로움을 꺾고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그거 다 해소를 해라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도가 세계에 작용하는 원리는 서로 대립된 두 개념이 서로 맞물려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그걸 구분해서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화기강 동기진 그 빛을 조화시키고 그 세속에 같아진다. 여기에서 광자는 혼자 이렇게 밝게 빛날 때 다른 것보다 그 혼자서 밝게 빛날 때 광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혼자만 드러나서 밝게 빛나지 말고 그 주변의 것들과 같아져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현묘하게 같아진다 그래서 시위 현동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불가득 이친, 불가득 이소, 불가득 일이, 불가득 이해. 그래서 이런 현동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것은 친하고 어떤 것은 소원하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이롭고 어떤 것은 해롭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또 불가득 이귀, 불가득 이천, 고위천하기 또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왜냐면 현동을 깨달은 사람은 이미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거든요. 해소해서 같이 함께 보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구분 짓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갈등이나 다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하는 사람이면 정말 고위 천하 귀 천하에서 귀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56장을 제가 한번 글로 이렇게 쫙 풀이를 해봤어요. 네, 근데 요걸 좀 한국에서 풀이를 해주셨대요. 네, 이걸 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진정한 알매에 도달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내용을 체계화시켜 말하지 못한다. 진정한 알미란 정해진 형식으로 분별되어 이름이 붙여지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정된 형식으로 분별해서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알을 모른다. 우리의 감각기관과 같은 주관적인 통로를 통해 연결되는 세계는 왜곡과 제한성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오류를 발생시키는 감각기관을 막고 판단하는 문을 닫으면 이분법적으로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구분하는 날카로움은 꺾이고 구분된 것들을
것들의 분열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을 뚜렷이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소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도 동일한 존재라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대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주위의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고 같아지는 효과를 이루는데 이것이 바로 도의 모습을 따라 현묘하게 같아진다는 현동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현동을 이룬 사람은 어떤 특정한 본질이나 체계를 근거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은 친하고 다른 것은 소원하게 대한다든지 어떤 것은 이롭고 다른 것은 해롭다든지 어떤 것은 귀하고 다른 것은 천하다는 이분법적 구분이 자리 잡을 수 없다. 어느 한쪽을 취하고 어느 한쪽을 버릴 때 일어나는 분열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투쟁의 원인이 되는데 이런 투쟁의 원천을 차단해서 분열을 해소하는 인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아프니까 굉장히 길군요. 아, 근데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는 항상 이 도덕경의 거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아, 내가 그동안 맞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를 굉장히 많이 나도 모르게 주입받아서 그게 안 좋다라는 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알았지만 약간 좀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그 상태가 좋다라는 인식을 못 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의 가치관이나 주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여기에서는 버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거를 버릴 수 있을까? 그거를 버리는 게 또 맞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아직 이 경지까지 되려면 한참 남은 것 같아요. 네. 전 돌아보면 어릴 때, 쟤 참 날카롭다, 예리하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를, 선택하거나 취해야 할 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들여서 취사 선택을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똑똑하다. 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맞아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까, 그죠? 맞아요. 시간이 바뀌고 또 공간이 바뀜에 따라 그 기준이 다 달라지는데 어느 기준이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점점 알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겸손해지고 잘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어라는 이런 태도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도덕경이 오늘날에 또 맞아떨어지는군요. 네. 정말 공부할수록 좋습니다. 아주. 네, 다음 제가 58장 하겠습니다. 네, 기정, 민민, 기민, 순순. 그 정치가 답답할 정도로 어눌하면 그 백성들은 순박해지고 방금 전에 똑치님과 함께 얘기했던 부분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정치가 답답하대요. 보통 우리가 답답하다 그러면 날카롭지 않은 걸 말하잖아요.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뭔가 어둡고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치가 백성들을 순박하게 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도의 모습을 보면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하고 흐릿한 상태여서 정확지가 않은 상태를 도의 모습이라고 봤어요. 근데 그 도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 민민이 바로 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민이 무위 정치를 말한다고 해요. 이런 정치가 답답할 정도면 백성들은 오히려 순박해진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기정찰찰, 기민결결. 그 정치가 자세하게 따지고 들면 그 백성들은 교활해진다. 여기서 찰찰은 아주 관찰을 하는데 하나도 빠트림 없이 자세히 살피고 따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따지고 들라 그러면 특정한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거기에 맞고 안 맞고를 따지고 들어서 이거 옳고 그르다를 판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찰찰하려면 기준들이 많은 거예요. 특정한 기준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교활하게 된대요. 이거에 예를 요즘에 보면은 서민들 같은 경우에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은 이 교활해질 정도는 아닌데 법을 잘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법망을 다 빠져나가서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정말 교활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법망을 피하는 방법, 범죄가 안 되는 방법을 터득을 해서 교활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음, 그래서 이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유명한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피라미만 잡지 큰 대어는 못 잡는다 그러거든요. 법은 정말. 이 모습을 이게 벌써 도덕경에서
2,500년 전에 나왔던 말이에요. 법이 많다라고 하는 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법이 많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런 찰찰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활해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하회, 복지, 소위, 복회, 화지소복. 화로구나. 거기에는 복이 기대어져 있다. 복이로구나. 거기에는 화가 숨어 있다. 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서로 반대되는 것이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하와 복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고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에 의지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복만 갖고 싶다고 해서 복만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은 화에 기대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알아야지 돼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존재의 형식이고 도의 원리예요. 숙지, 기근.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끝을. 사자성어 전화위복이 생각나네요. 그렇네요. 진짜. 화가 바뀌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맞아요. 진짜 여기 계속 그 말이 나와요. 기무정, 정복 위기, 선복 위유.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정해져 있는 거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은 다시 기이한 것이 되고 좋은 것은 다시 요상한 것이 된다. 아까도 말했듯이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바르게 되어 있는 거, 옳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기이하게 된대요.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거고요. 좋은 것이 요상하게 된대요. 좋은 것이 좋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새끼줄처럼 꼬아서 한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같이 존재해요. 내가 좋은 것만 좋다고 선택을 할 수 없어요. 항상 그 반대편의 것도 가져야 돼요. 제가 BTS의 인터뷰하는 거를 봤는데 그 영어 인터뷰였는데 남준이한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들이 유명해지면서 악플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잡고 있느냐,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남준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지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그림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 둘이 한 쌍을 이루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남준이는. 그래서 악플에 치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편에 보려고 한다. 악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림자가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인정하고 있으면서 그 반대편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정말 이 공부하면 할수록 어린 나이에 정말 많은 걸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똑선님도 방탄의 매력에 빠지셨어요. 요즘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방탄 유튜브에 새로 올라오는 것들 계속 제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옛날 거는 못 봤지만 요 최근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봤어요. 진짜.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그 다음에 인짐이 기일고고. 사람은 미혹한 지는 참으로 오래되었구나. 이 말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보통 사람들, 저를 포함한 보통 사람들은 다 미혹해요. 솔직히. 복만 원하려고 하고요. 선만 원하려고 하고요. 좋은 것만 원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미혹한 거예요. 그런데 성인은 어떤 모습이냐면 반대의 것이 항상 존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것도 인정하고 가요. 그걸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은 다 미혹한 상태예요. 근데 그게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지가. 시 성인 방이 불할 염이 불기. 그러므로 성인은 품행이 바르고 점잖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지 않고 예리하되 그 예리함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점을 찌르지 않으며 직이불사 강이불료 솔직하되 멋대로 하지 않고 빛나되 눈부시지 않는다. 성인은 하나의 가치를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편에 있는 것도 늘 알고 염두해 두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항상 옳다고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점을 찌르지 않아요. 자신의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이나 자기가 한 행동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자기 갖고 있는 걸로. 그래서 솔직하되 멋대로 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도 그런 걸 봤고요. 또 그런 것도 제가 하기도 했고 솔직한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밖으로 내뱉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상처를 주는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솔직한 거지만 멋대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준 거예요. 멋대로 하지 않는 데잖아요, 성인은. 솔직한 건 이제 다른 쪽으로 솔직한 거고 내가 그렇게 말을 내뱉은 거는 나의 판단 기준이 있었던 기준. 그 기준에 내가 사람을 가르고 그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한 거예요. 찌른 거예요. 그게 성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뭘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공격할 거리도 안 되는 거죠, 성인은. 솔직은 멋대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빛나되 눈부시지 않는데.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달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어두운 밤에 걷다 보면 달은 밝은데 그 달은 빛나지만 나는 그 달을 보면서 눈이 부시진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낮 오후에 뜬 태양은 빛나지만 똑바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잖아요. 눈이 부셔서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의 음. 모습은 달 같은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빛나되 빛나지만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루어서 빛나는 거지 다른 것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눈부시게 하면서까지 자기가 빛나지 않는 거예요. 요게 성인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네. 똑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음. 저는 58장에서 정말 저 자신에 대한 성찰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음,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건 없고 음,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은 다시 기이한 것이 되고 좋은 것은 다시 요상한 것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다면 정말 어떤 것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없지 않나. 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아, 내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구나. 음, 이게 가장 자연적인 거 아닌가? 삶이 나한테 주는 신호, 내 깊은 자아에서 나오는 소리,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따라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저도 굉장히 어릴 때 젊을 때는 뭐 예리하다 날카롭다 이런 얘기 들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우유부단해졌어요. 음, 쉽게 결정 못 하겠어요. 음, 뭐가 지금 예전에는 정말 확고하게 이게 맞는데 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시간이 지나니까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해요. 혼란스럽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도 되고요. 그 네, 혼란, 감명 깊었습니다. 네, 그 혼란스러움을 지나면 좀 더 편안해질 것 같아요. 당연히 음, 혼란스러운 과정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